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제 아침 변기에 앉아 일을 보는데요. 물에 똥이 둥둥 떠 있더라고요. 처음엔 뭐 별거겠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동네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구 남편분이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분도 1년 전부터 똥이 물에 계속 떴었대요. 그냥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하고 넘겼다가 이제는 손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무시하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걸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변을 보고 나서 꼭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물에 뜨는 똥. 여러분, 정상적인 똥은 물속으로 가라앉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똥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닌다면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친구 남편분처럼 똥이 뜬다는 건 기름기가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지방변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름기가 잔뜩 섞인 변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고기를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췌장이라는 장기에서 소화액이 나옵니다. 이 소화액이 기름을 잘게 쪼개서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췌장에 암이 생기거나 췌장염이 생기면 이 소화액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먹은 기름이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변으로 나옵니다. 기름은 물보다 가벼우니까 당연히 물 위에 뜨겠죠? 저도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변을 보고 나면 꼭 확인합니다. 물에 가라앉는지 뜨는지. 여러분도 오늘부터 꼭 확인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물에 뜨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기름기가 번들번들한 똥. 제 사촌 형님이 작년에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변기의 볼일을 보고 나면 변기벽에 기름때처럼 끈적끈적한 게 남더래요. 물을 내려도 잘 안 지워지고 솔로 문질러야 겨우 닦이는 거예요. 처음엔 변기가 더러워서 그런가? 하고 변기 청소를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염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지방변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기름이 변과 함께 나오면서 번들번들하고 끈적끈적한 변이 되는 거예요. 형님은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잘 치료받으셨는데요. 만약 그냥 넘겼다면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변기 청소할 때 유독 기름때처럼 잘 안 닦이는 게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냄새도 중요합니다. 지방변은 일반 변보다 훨씬 더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마치 썩은 기름 냄새처럼요. 이런 냄새가 며칠 계속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검은색 똥, 타르 같은 똥. 5년 전 일입니다. 우리 동네에 사시던 박 사장님이라고 평생 건강하게 사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부터 똥 색깔이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까맣게 변했다고. 마치 타르처럼 새까맣고 끈적끈적하다고. 그분은 김치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가서 검사를 해보니 대장에 큰 종양이 있었고 거기서 피가 계속 나고 있었던 겁니다. 대장암 3기였습니다. 여러분, 검은색 똥이 나온다는 건 위나 장에서 피가 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빨간 피가 아니라 검은색이냐고요? 우리 몸 위쪽, 위나 12지장, 소장 상부에서 피가 나면 그 피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위산이나 장액과 섞입니다. 그러면 피가 산화되면서 검게 변해요. 마치 사과를 잘라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요. 이런 검은 변을 의학 용어로 흑색변 또는 타르변이라고 합니다. 박 사장님은 다행히 수술을 잘 받으셨지만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철분제를 드시거나 김이나 미역을 많이 드시면 변이 검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그냥 검은색이고 위험한 흑색변은 끈적끈적하고 광택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5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영상을 끄려고 하셨나요? 아직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 -B가 섞인 똥.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어머니가 변에 피가 섞여 나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치질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셨대요. 사실 저희 나이 되면 치질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 거죠. 그렇게 3개월을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피가 더 많이 나오고 배도 아프고 설사도 잦아지더래요. 그제야 병원에 가셨는데 대장암 2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1기에서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치질인 줄 알고 방치한 게 안타깝다고. 여러분,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건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치질 때문에 나는 피와 암 때문에 나는 피를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치질피는 보통 선홍색이고 변 겉에만 묻어 나옵니다. 배변할 때 통증이 있고 화장지에 묻는 정도예요. 반면에 대장암이나 대장용종에서 나는 피는 변과 섞여서 나옵니다. 뼈 전체에 피가 섞여 있고 색깔도 좀 더 어두운 빨간색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걸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변에 피가 보이면 치질이든 뭐든 무조건 병원에 가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세요. 이게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가 안 보여도 변 색깔이 빨갛거나 검붉다면 똑같이 의심해 봐야 합니다. 5번째 위험 신호는 가늘어진 똥. 우리 아파트 위층에 사시는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작년부터 이상한 걸 느끼셨대요. 예전에는 굵직하게 시원하게 나오던 똥이 어느 날부터 연필처럼 가늘게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국수처럼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이상해서 보건소에 가셨고 거기서 대장 내시경을 권하시더래요. 검사를 해보니 대장에 큰 혹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대장암 초기였어요. 왜 똥이 가늘어지는 걸까요? 대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에 혹이나 종양이 생기면 통로가 좁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똥이 그 좁은 공간을 지나가면서 가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내시경으로 혹을 제거하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세요. 여러분, 변의 굵기가 갑자기 가늘어졌다면 이것도 반드시 병원에 가봐야 할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과 함께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자, 10분이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6번째 위험 신호는 점액이 섞인 똥. 저희 어머니 친구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부터 변에 투명하고 끈적끈적한 게 섞여 나온다고 하셨어요. 마치 콧물 같은 거요. 처음엔 소화가 안 돼서 그런가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그게 매일 계속되고 양도 점점 많아지더래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대장에 염증이 심하게 생긴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 병을 오래 방치하면 대장암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장 속에는 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점막이 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장에 염증이나 궤양이 생기면 이 점막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그래서 변에 투명한 점액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점액변이 나온다는 건 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순한 장염일 수도 있지만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심하면 대장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머니 친구분은 지금 약물 치료를 잘 받고 계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7번째 위험 신호는 악취가 심한 똥. 당연히 똥은 냄새가 나죠.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유독 고약한 냄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냄새가 난다면 이것도 주의 신호입니다. 제 처남이 2년 전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어느 날부터 화장실에 다녀오면 집안 전체에 고약한 냄새가 퍼지더래요.
마치 뭔가 썩은 냄새 같았다고. 그냥 오늘 속이 안 좋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이상하더래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췌장에 염증이 생겨서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소화가 안 되면 음식물이 장에서 부패하면서 심한 악취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단백질이나 지방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더욱 고약한 냄새가 나요. 췌장 문제뿐만 아니라 장에 나쁜 균이 너무 많이 증식해도 악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와 확연히 다른 악취가 며칠 이상 계속된다면 이것도 병원에 가봐야 할 이유입니다. 자, 이제 15분이 지났네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변의 이상 신호들 하나만 나타나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첫째, 체중이 갑자기 줄어든다면, 아무 이유 없이 한 달에 3-4kg 이상 빠진다면 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암세포가 우리 몸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체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둘째, 복통이 계속된다면, 배가 자주 아프거나 특히 명치 부분이나 왼쪽 옆구리가 아프다면 췌장이나 대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면, 예전에는 잘 먹던 음식도 요즘 들어 소화가 안 되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피로감이 심하다면, 충분히 쉬어도 계속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면 빈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에서 출혈이 계속되면 빈혈이 생깁니다. 다섯째, 황달 증상이 나타난다면, 눈 흰자위가 노래지거나 피부가 노래지거나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이라면 췌장이나 담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변의 이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당장 병원에 가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만 해서 걱정되시죠?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모든 게 예방 가능하고 조기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정기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50세 이상이면 반드시 2년에 한 번은 대장 내시경을 받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장암은 대부분 용종이라는 작은 혹에서 시작하는데 내시경으로 이 용종을 미리 제거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어요. 췌장은 초음파나 CT로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식습관을 개선하세요. 기름진 음식, 붉은 고기, 가공육을 줄이세요. 대신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많이 드세요. 우리 장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아침마다 사과 하나, 바나나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도 장 건강에 아주 좋아요.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에 1.5리터 이상 컵으로 78잔 정도 드세요. 물을 많이 마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변비도 예방됩니다. 넷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매일 30분씩만 걸어도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하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변비도 없어지고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딱 30분 걸리거든요. 그렇게 한 지 6개월 됐는데 정말 몸이 가벼워졌어요. 다섯째, 금연과 절주. 담배는 췌장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술도 과하면 췌장염을 일으킵니다.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면 담배는 끊으시고 술은 줄이세요. 매일 아침 변기에서 5초만 확인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변을 보는 것, 이건 우리가 매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물을 내리고 나오죠.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매일 아침 변을 보고 나면 물을 내리기 전에 딱 5초만 확인합니다. 색깔은 어떤가? 물에 뜨는가? 가라앉는가? 피가 섞였나? 굵기는 정상인가? 기름기가 있나? 이 5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5초면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 친구 남편분처럼 동네 박 사장님처럼 후배 어머니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아셨을 겁니다. 편이 우리 건강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데 여러분만 아시면 안 됩니다. 옆에 계신 배우자분께도 자녀분들께도 형제 자매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꼭 확인해 드리세요. 엄마, 아빠 요즘 변 색깔 어때요? 혹시 피 섞인 거 없어요? 검은색으로 나오는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처음엔 쑥스럽고 민망할 수 있지만 이게 부모님 생명을 구하는 길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는 걸 미덕으로 생각하시잖아요. 이 정도야 뭐하고 넘기시기 쉬워요. 그래서 자식들이 더 관심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처럼 60 넘어서 건강이 걱정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아픈 분들 보면서 늦게 발견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암은 무섭습니다. 췌장암, 대장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됩니다. 90%입니다. 늦게 발견하면 손쓸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관심입니다. 내 몸에 대한 관심, 내가 보는 변에 대한 관심, 이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매일 아침 변을 보고 나서 물 내리기 전에 딱 5초만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상한 게 보이면 며칠 지켜보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아직 괜찮아, 조금 더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50세 넘으셨으면 아직 대장 내시경 안 받으셨으면 내일 당장 병원 예약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자식들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본인이 관심 갖고 챙겨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매일 아침 5초의 확인이 여러분의 10년, 20년을 더 살게 해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건강 습관.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저녁 식사 후에 가족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세요. 오늘 이런 영상을 봤는데 말이야. 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처음엔 쑥스러워도 이런 대화가 가족의 건강을 지킵니다. 둘째,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세요. 편을 보고 나서 물 내리기 전 딱 5초만 확인하는 습관. 이거 하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귀찮지도 않습니다. 그냥 5초입니다. 셋째, 이상한 게 보이면 바로 병원 예약하세요. 다음 주에 가야지, 다음 달에 시간 나면. 이러지 마세요. 그날 바로 병원 전화해서 예약하세요. 이게 진짜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확인합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수첩에 체크해 둡니다. 오늘 변 상태 정상, 색깔 괜찮음, 굵기 좋음 이렇게요. 나중에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릴 수도 있고 스스로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수첩 하나 장만하셔서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보세요. 일기 쓰듯이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부모님이고 손주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배우자에게는 평생 함께 살아온 동반자입니다. 그런 소중한 여러분이 단지 변을 확인하지 않아서 단지 병원 가기 귀찮아서 그래서 아프게 된다면 자녀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손주들이 얼마나 울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의 행복입니다. 가족 모두의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오늘부터 5초만 투자하세요.
그 5초가 가족의 웃음을 지킵니다. 20년 후에도 건강하게. 제 꿈이 뭔지 아세요? 80세가 되어도 손주들 손잡고 공원 산책하는 겁니다. 90세가 되어도 밥 혼자 차려 먹고 화장실 혼자 가고 머리 혼자 감는 겁니다. 병원 신세 지지 않고 자식들한테 짐 되지 않고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 꿈을 이루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건강할 때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변기에서 만나요. 5초만 확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시니어웰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